자본금이 1억 5천에서 2억 이상 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처를 소개하는 그런 세미나를 이번 주 또 금토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따끈따끈한 개발 호재들이 나온 지역들,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널리 알려지거나 실행을 안 했으니까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5억에 사서 뭐 7억 되면 팔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내가 묻어놨을 때 야, 이건 진짜 돈 되겠다. 서울에 지금 지상철들이 되게 많아요. 지상으로 철로가 있으면은 그 철로 때문에 그 철로 주변은 사람들이 가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해요. 시끄럽고. 이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단절되다 보니까 상권도 죽고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이미 정부에서 공약을 걸었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도 공약을 걸었고 우리 이제 대통령도 공약을 걸었고, 이게 어떤 지역은 근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어떤 지역은 한다 하고 나중에 안 할 것 같은 지역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구분하셔가지고 철로 지하가 엄청난 대규모 사업이긴 하지만 옛날 뭐 GTX만큼의 네. 어떤 지역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시설 지하화 및 상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국철이라고 불렸던 그 선들 있죠. 뭐 경의선, 경원선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상철이고 전체 한 100km 구간 정도가 되는데,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3군데 정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가장 이제 위쪽에 있는 게 저희 도봉산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요 라인 하고요. 그 다음에 한강 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한강 쪽 라인 하고요. 용산역에서부터 요 라인. 그 다음에 이제 경부선 하면은 서울역에서부터 이 여의도 요 라인까지. 아마도 이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인생 역전할 만큼 이렇게 파급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이 안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 용산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용산의 동쪽과 서쪽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단절이 돼 있는 거죠. 가롤동 굴다리도 그렇고 남영동, 삼각지도 그렇고 요거 정말 여기 핵심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쪽과 네. 이쪽을 연결하고 사람들이 왕래도 굉장히 많아요. 이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는 자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 왼쪽에 파크 애비뉴 42번가에서부터 97번가까지 거기 지도에 해당되는 면적이 우리 철도 정비창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범위가 이런 고층 빌딩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이 지역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던 사례가 미국에 있었고요. 또 한 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리브 고슈라고 해서 여기는 세느 강변에 있습니다. 이런 자연환경 가치가 좋은 곳인데 이런 곳에 이제 철도 정비창이 있다 보니까 이곳에 토지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여기에 뭐 사람들이 잘 가기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른쪽처럼 여기 안에는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고 연구 클러스터, 그다음 공원, 관공서 등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바뀌었고, 이 지역에는 이 6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고용 창출도 크게 일어난 지역이면서 집가 상승도 상당히 높게 나왔던 지역이 또 프랑스 사례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가장 업무, 상업, 관광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뉴욕의 허드슨 야드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철도 정비창 부지를 갖다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초고층 빌딩들을 만들게 되고, 이 지역을 관광지화가 관광도시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부촌으로 완전히 크게 탈바꿈한 지역이 뉴욕의 허드슨 야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개발하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위쪽 지상 공간은 이제 녹지 공원을 만들고요.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이제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고밀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지하에는 상가나 문화시설, 여러 가지 공연장 이런 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기 안에는 이 건물 위부터 아래 지하까지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완전 탈바꿈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를 우리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앞으로 바뀔 지역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많은 철도 차량 기지들 중에서 이제 이 지역의 육성 방향을 각기 다 입지에 따라서는 다르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도 쭉 하나씩 이름을 좀 보게 되면은 그 동북 생활 경제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창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곳이고요. 여기서 좀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한강 쪽 라인에서 보게 되면 이게 수변 문화축
이라는 거. 근데 수변 문화축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전시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저 생활경제축 동부권에서는 이제 상업시설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라인에 있는 국제업무축은 이제 상업, 업무 이런 시설들이 대규모로 이제 개발될 지역으로 이렇게 입지에 따라서 이런 개발의 방향성, 육성 방향이 조금씩 다르게 이제 잡혀 있게 됐습니다. 요걸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는 한강변하고 서울역에서 노량진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그 철로 라인을 일단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그렇죠. 먼저 할 지역이니까 보셔야 되고, 그게 단순하게 철로만 지하화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 어떤 다른 호재하고 시너지 효과, 네. 요게 나와야 되는데 요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지금 이 국가 상징 거리 이 조성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철로 지하화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만나게 되는 지역. 이 두 지역이 가장 큰 파급력이 나오게 될 텐데요. 경복궁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서울역 내려오고 용산역까지 이 노들선까지 여기가 국가상징 조성 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철로 지하를 하겠다는 게 바로 그 옆에요. 서울역 그죠? 이 그렇죠, 경부선 그렇죠. 바로 옆에 요 라인이 지하예요. 그러면 자 국가상징 조성 거리를 지금 해. 그죠? 네. 이 옆에 건물을 계속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 옆에 철로 지하를 하고 거기다 또 업무타운이나 이런 걸 중간중간 지어서 또 분양을 해. 이 두 개가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모든 라인을 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녹지도 만들잖아요. 녹지도 만들고. 그 예를 들면 움직임. 강남의 테헤란로가 네. 가장 발전축이잖아요. 그동안의 국가 상징거리는 테헤란로였어요. 근데 만약에 테헤란로 옆에 공원이 쫙 따라오면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파급 효과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헤란로에서 업무를 보고 공원이라든지 각종 쇼핑센터, 박물관들이 옆에 쫙 들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테헤란로 강남역에서 저희 방배동이잖아요 지금 여기. 네네. 방배동까지는 지하철 안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샹젤리제 거리가 되는 그냥 거예요. 걸어오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럼요. 구경하고 오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막연했단 말이에요. 언제 될까? 저거 되겠어? 근데 이제 그게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우리 입구내님 좀 설명해 주시죠 또. 그래서 이제 1단계 같은 경우 이제 그 광화문 쪽 라인은 이미 국가상징거리의 일부지만 여기 광화문 요 광장 요 라인들은 이미 이제 개발이 됐죠. 이쪽 라인들은 개발이 완성이 됐고, 이제부터 우리가 볼 거는 2단계 구간입니다. 2단계가 서울역에서부터 노들선까지 이어지는 이 4.5km 구간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미래 발전의 도약 공간이다, 가장 핵심 지역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지금 서울역만 보더라도 이미 7017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됐죠. 과거에 여기가 이제 차만 다니는 도로였는데 이걸 이제 관광지화 시키면서 이제 서울역에서 남산 쪽으로 넘어가기도 쉽고, 여기서 이제 중림동이나 만리동 쪽으로 넘어다니기가 쉬운데,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이런 월세라든지 지가 상승까지도 일어나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북부 역세권 개발. 여기는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강북판 코엑스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이 북부 역세권인데, 이게 올해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도에 이제 완성이 된다면은 강북에서도 우리가 삼성동 가지 않고서도 여기 코엑스에 들어와서 강북에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강북하고 강남하고 왔다 갔다 하기 좋은 GTX A 노선까지 개통을 하다 보니까 여기 교통까지도 거의 최적의 지역으로 이제 탈바꿈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북부가 있으면 남부 역세권 개발도 앞으로 이제 추진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 중심에서 남쪽에 있는 요 공간들도 지금 가만히 두지 않고 여기는 미래 철도 공간으로 여기도 개발하겠다. 여기서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남영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남영동 같은 경우도 지금 주변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고 오래된 뭐 건물들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도 이렇게 신규의 주상복합하고 여러 상업복합시설, 오피스 시설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은 앞으로 4, 5년 뒤면은 여기 안에도 완전 천지개벽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용산에 이제 만초천이라고 해서요. 지금까지는 다 복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천변들을 전부 다 개발을 하게 되고, 지금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화면처럼 앞으로 천변을 따라서 이 주변 지역들, 용산 전자상가 쪽 라인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한강변 쪽 라인, 워터프론트 까지 조성을 하게 되면서 이 주변 지역에 이제 완전 싹 다 이렇게 천변까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캠프킨 부지 같은 경우가 중간에 있는데, 캠프킨 부지는 현재 개발하기 전에 이 땅은 팔아야 돼요.
이제 기업들이랑 이렇게 매각 절차를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현재는 토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 전자상가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된 데가 용산 터미널 상가죠. 이게 이제 2014년도 철거가 됐고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이라고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게 될 텐데 이게 그 자리에 2017년도에 거의 이제 용산구하고 서울에서도 거의 손꼽히는 이런 드래곤시티 호텔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옆에 드래곤시티 옆에 붙어 있는 게 용산 그 유수지라고 있는데요. 그 부지에다가 이제 추진 일정이 확정이 돼서 올해는 이제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 들어가서 2029년도에는 완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주택, 오피스텔, 그다음에 뭐 여기 교육원, 그다음에 용산 세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산업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대단히 복합 건물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바로 그 옆에 보면 나진 12동, 13동 같은 경우가 현재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 나진 12동, 13동 현재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면 지금 보시는 요 그림처럼 이제 하이엔드급 이런 복합 건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 가운데 분홍색으로 보이는 저 자리가 이제 인피니티 풀 하늘에 있는 이제 스카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높은 분양 가격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건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산 전자상가 개발도 6월달 말이나 7월달에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 개발에 지금 개발 계획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이 지역 전자상가 일대가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바뀌게 된다. 바로 왼쪽에 있는 게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전자상가고 그 오른쪽에 지금 검게 돼 있는 이 라인이 이제 용산에 있는 원효대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가장 땅값이 비싼 1번이 이제 국제업무지구에서 이 땅값의 흐름이 전자상가 넘어가고 전자상가의 이 흐름이 이제는 원효대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이 파급력은 이 원효대로 쪽에 굉장히 좀 전달이 될 것 같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40번지대라고 전면구역이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이 조감도를 보게 되면은 바로 한강 쪽 조망이 나오면서도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스카이 브릿지나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는 여기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시설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만들어지는 초고급 하이엔드급 이런 이제 건물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용산에서는 동쪽에 이런 한남 뉴타운이나 나인원 한남, 한남 더일만 초고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용산의 서쪽 국제업무지구 앞쪽에도 이런 초고가 주택들이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전망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기반시설 착공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착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눈에 다 들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의 주변 시세에 1차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6년도에는 이 주변 필지들, 저기 하나 건물들이 서 있는 게 다 회사 사옥들이에요. 이 사옥들 개별 필지를 이제 분양을 하게 될 예정이다 보니까 과거에 한전부지, 삼성도 한전부지가 4억 4천만 원에 현대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지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큰 파급력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옆에 현재 현대에서 이제 UAM 연구소 현재는 철거 중인데 이게 이제 철거가 끝나게 되면 올해 연말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고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UAM 사업입니다. 그 가장 본거지가 이제 원효로 사가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2026년도에 완성이 되면 여기에는 연구원들만 이제 14,000명 정도가 유입이 되면서 연봉이 높은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는 이제 고임금의 이런 분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노들섬까지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노들섬은 현재 이제 7개의 공모안이 나와서 이 노들섬이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어진다면은 정말 외국에서나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만한 시설들이 앞으로 이 라인을 따라서 앞으로 개발될 지역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규모들이 되게 많네요. 7017 7017. 자꾸는 7080이라고 그래요. 7017 이제 여기 고가 네네. 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북부역세권, 남부역세권, 네. 서부암동도 개발되고 네.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남영. 남영동, 네. 캠프킴 자리, 만초천,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가는 뭐 통으로 개발되네요. 그렇죠. 네, 네, 용산 국제업무지구. 뭐 여기 한강로는 이미 이쪽은 다 개발됐죠. 네네. 용산을 그다음에 40번지 일대 아까 보여드렸던. 예. 저는 요 한강변의 40번지 일대가
용산에서 아마 제일 비싼 집이 될 거로 생각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여기 10년 후에 아마 요 40번 질 때가 용산 한남더일 나인왔나 누를 거예요. 요 자리고 여기도 개발되죠. 아세아. 아세아 아파트 쪽도 이제 개발되고 거기에 이제 국제 업무지구 그다음에 UAM 그다음에 노들성까지 이렇게 이제 개발이 쌓여 있는데 여기를 가로지르는 철로를 지하 작업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가로지르는 철로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요 국가상징거리 요 한강로 쪽이 개발되면서 이 한강로 쪽의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이 철로를 사이에 두고 요 뒤 옆에 여기 이제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요쪽은 지가가 이 한강로 쪽의 절반 이하예요. 네. 왜냐면 철로가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보셨던 남영역 역사 있죠? 네. 그 지하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지하를 싫어해. 삼각지 고가를 타야 돼.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만약에 지하로 된다면 요 한강로의 땅값이 그대로 온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 철로 지하 작업이 이제 특별법이 이제 발효가 되고 네네.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본격화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걸리죠. 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용산 쪽이 제일 빨리 됐고 나머지 쪽은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주변 지역을 여러분이 투자를 생각하실 때 지금 있는 호재, 네. 지금 개발 빨리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남영동 개발이라든지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UAM 또는 노들성 같은 경우는 빨리 되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릴 것들이 아니니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 위주로 하시되 이 철로가 지하되는 거는 좀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을 여러분 투자할 때는 내가 이거 한 2, 3년 정도 투자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사서 뭐 한 7억 되면 팔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내가 묻어놨을 때 야, 이건 진짜 돈 되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삼성동에 지어진 한전부지가 지금 이제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낙찰받은 지 한 6년 7년 정도 됐거든요. 그 6, 7년 사이에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의 가격이 3배 이상 뛰었어요. 5억 하던 게 15억 하니까. 근데 그 5억 하던 빌라나 주택이나 낡은 것들이 그 자체가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고 주변이 변해서 3배의 가격이 상승을 했고 집가도 4천만 원 하던 게 지금 1억 2천, 1억 3천만 원씩이에요. 평당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5년에서 7년 정도 걸렸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사례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계획 단계에서 그것도 한전부지가 지금 이제 착공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제 겨우 터파기 공사하고 있는 정도니까 본격적으로 된다는 건 원래부터잖아요. 그러면 그 7년 동안에 그 가격 변동이 생겼던 거를 이 용산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지금 계획이 나왔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2025년 7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예정을 본다면 그 사이에 집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전체 경기 흐름과 맞물려서 때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예측한다면 김권대님이 얘기했다시피 조금만 길게 중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도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위쪽으로 해서 서대문 쪽도 그렇고 옆으로 마포 쪽도 그렇고 밑으로 이제 동작구 쪽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그쪽에 좋다라고 광고하는 건설사들 광고를 보면은 네. 용산하고 가까우니까. 그렇죠. 거기 분명히 동네는 동작인데 호재는 용산 걸 갖다 쓰고 있어요. 맞아요. 마포도 동네는 마포인데 네. 호재는 다 용산 걸 갖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용산 가깝다. 그러니까 위쪽도 그렇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용산이 굉장히 싸요. 왜냐면 마포나 동작이나 위쪽은 현재 지금 묶여있질 않아요.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니에요. 근데 용산은 조정 대상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들이 진입 못해요. 임대사업을 내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약간 좀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노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풀리기 전에. 만약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기타 다른 게 풀리기 전에 사는 게 항상 수익을 더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 대상 구역, 용산도 묶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 금리가 낮아지기 전에 사야 된다. 서울에 공급이 많을 때 사야 된다. 그래서 공급이 적을 때 팔아야 된다. 개발하기 전에 사야 된다. 그리고 개발하고 나서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서 용산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저점에 가장 좋은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저는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다. 이런 호재 지도만 갖고 물건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여기네.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